사실은 영국계와 미국계 부분에 있어서는 긴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내내 좀 팔았습니다. 예. 그러나 노르웨이나 이 싱가포르, 국부펀드 연기금 쪽에서는 5월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의 한 40%, 50%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실제 뭐 제가 도표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수급만 좀 받쳐주면 네.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 지금 파트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걸 먼저 뷰를 정립할 건데요. 앞으로 이제 뭐 짧게 보면 연말 정도까지, 내년 연초까지 김 대표님 보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 이슈는 어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가 다소 침체되더라도 경기가 훼손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적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전부 다 나팔수가 됐습니다. 말 맞춘 듯이. 전부 다 매파 이야기만 했죠. 근데 지난 10월 21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 시장에서. 그런 숫자는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그건 이제 내용들 그만큼 치열하게. 지수도 뭐 며칠날 몇 포인트 이런 거 얘기하시면 깜짝깜짝 놀라. 와, 일부러 외우는 건 아니죠? 일부러 외우는 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은 잘 못 외웁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그만큼 열성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이 유튜브 보고 그냥 뭐 좋다 해서 사서 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도 그 부분에 어떤 지금 올라가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도 계속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펀더멘탈도 있지만 펀더멘탈과 수급이라는 심리, 부분 그리고 심리라는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좋다더라 그냥 사게 되면 내가 그 주식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매수를 할 때도 정확한 이유를 알고 사야 되는 듯이 이제 다시 되돌아가면 연준 위원 중에 지난 금요일 날 샌프란시스코 데일리 연은 총재가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경기를 침체에 빠뜨리는 것은 피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위 속도 조절론. 보통 중도파로 분리되는 분인데, 이분이 투표권도 있고요. FOMC 회의에서 이제 거기에서 단초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2% 급반등을 했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잘 올라가다가 이제 실적 발표, 빅테크들 실적 발표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또 어제 시간에서 이 메타가 페이스북 메타 이름들을 다 바꿔서 그래요. 페이스북도 메타로 지주사 이름들을 다 알파벳 바꿔가지고 헷갈려. 그래서 시간에서 18.89%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개별 섹터에 대해서의 종목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또 하나 이제 어제 긍정적이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호주, 캐나다 이쪽 라인 부분의 금리 부분, 특히 캐나다가 0.75bp를 인상할 거라고 봤는데 0.5bp를 인상을 했거든요. 0.5%포인트. 그러니까 75bp가 아니라 50bp. 50bp를 인상을 했습니다. 75bp를 예상을 했는데 50bp를 인상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미국 권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암묵의 흐름들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속단해서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정도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저점 부분이 돌아서서 나오는 흐름이 전개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수급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9월 29일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죠? 저점이 만들고 나서. 그런데 개인들은 계속해서 지쳐있기 때문에 매도를 했고, 신용잔고도 23조에서 지금 16조 내외입니다. 그죠? 어제 오늘 개인들만 주구장창 또 매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주식 부분에 있어서 또 낙폭과대를 잘못 들어가면, 그죠? 항상 스토리가 그래. 그죠? 제가 항상 카카오 네이버를 하지 마시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이 떨어졌다라고 잠깐 10%, 15% 먹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가 열심히 해도 쉽지가 않은데 열심히 하지는 않은 가운데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가면 다시 저점을 깰 때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고 샀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돈 빌려서 또 살 생각을 하지 매도를 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주도 섹터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 이제 시진핑 관련 이야기도 우리가 해야 되죠. 네. 예,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진핑이 지금 그 이전에 리커창 국무총리가 있었잖아요. 리커창 국무총리가 이 나름대로의 경제 흐름들을 잘 컨트롤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리창이라고 상해 시장이 됐습니다. 그 상해 시장은 이 상해에 코로나 몇 명 나왔다고 이제 전면 봉쇄하고 난리쳤었던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좌천을 당했더니 승진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 쪽에서 보게 되면 정치적 불확실성, 완전 시진핑계로 채워져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독재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 그 시진핑이 내세우고 있는 게 공동부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산당의 이념이 뭡니까? 예, 함께 잘 살자. 함께 못 살자. 함께 잘 살자가 아니고 공산당은 함께 못 살자잖아요. 평등하게 못 살자. 잘 살자지. 어쨌든. 뭐 말로는 함께 잘 살자지만 함께 못 살자가 맞습니다. 그죠? 평등하죠. 같이 못 사니까. 그러니까 빅테크를 규제하게 되고 제로 코로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 그러면서 중국의 공급망을 빼가는 부분. 그죠? 미국이 계속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뭐예요? 자급자족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 관련 주식을 하지 마시라고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반등은 좀 들어올 거지만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특히 홍콩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일어나잖아요. 이머징 마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만도 IT, 반도체 경기 때문에 비실비실한 상황.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빠진 자금이 상대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최근에 수급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사실은 영국계와 미국계 부분에 있어서는 긴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내내 좀 팔았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나 이 싱가포르, 구프펀드 연기금 쪽에서는 5월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의 한 40%, 50%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 뭐 제가 이제 도표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수급만 좀 받쳐주면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10조, 120조 내외에서 움직였을 때 1800포인트, 2000포인트에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상, 가이던스가 내려오긴 하고 있지만 240조. 그죠? 거의 2배가량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892포인트를 생각을 해서 2000포인트를 깨고 더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동의합니다. 세상은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주식시장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살아나와서 장기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기업은 정말 30%, 40%, 50% 빠질 수 있다. 동감하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세게 갈 수 있냐 이거죠. 사실 바닥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럼 하반기 시장을 보는 움직임 자체가 그래도 베어마켓 랠리 정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시장 정리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월봉입니다. 포스코 캐피탈의 월봉입니다. 자, 우여곡절이 있지만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를 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17만 원에서 4만 8천 원. 거기다가 중국 쪽 라인 부분에 화장품이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한번 보세요. 주식은 어느 주식을 사냐입니다. 어느 섹터를 사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매크로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금융위기 중에 신용의 위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박살나는 시장이라면 전 주식을 같이 매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동성의 위기고 유동성에서 회복되는 부분이라면 결국은 이 유동성의 위기가 회복돼서 긴축이 다소 멀티플을 많이 줬던 섹터들을 가려내고 그리고 이
미국이 추구하는 프렌드 쇼어링과 연관된 섹터, 미 공급망에 연관돼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부분은 기회인 거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지 그냥 시장 지수만 바라보는, 뭐 지수 플레이 하실 겁니까? 네. 저는 항상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중국이 인프라 구축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그때 인도도 같이 올라가면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던 겁니다. 조선철강건설 기계지주 화학. 그죠? 그때 화려하게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중국하고 인도가 계속해서 고성장을 구사할 수 없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반문하실 거예요.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는 유동성이 확 풀어지면서 급작스러운 유동성에 의해서 조선철강건설기계 이런 쪽도 같이 올라온 거지 경기가 앞으로 막 좋아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우문에 현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근데 오르는 건 좋은데 제한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매크로만 보면 투자 못한다. 사실 그죠? 예. 네. 전체적인 에너지는 제한적이지만 그중에 시장을 주도하는 쪽으로 압축하고 집중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 낼 수 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뷰는 우물에 대해서 현답으로 답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라고 하면, 어디로 집중하면서 포커스를 맞추고 갈 것이냐.